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투머치 팍이 작년 4분기에 좋을 것으로 예측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DB 하이텍이 최근에 편안한 가동률과 놀라운 마진이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그때 좋았던 기업들 최근까지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머치 팍의 지난 4분기 경제 전망 예측 테마에서는 반도체와 자율주행, AI와 바이오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를 주목하자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주목하자는 내용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와 DB하이텍, 네페스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DB하이텍과 네페스가 매우 좋은 전망이 예측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미래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잠시 쉬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AI 몇몇 종목들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좋은 흐름도 보이고 있지만요. 포스코와 ICT라든지 여러가지 기업들 아직 오르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온피플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크게 좋아지지 않는 느낌은 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다시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노바렉스가 실적을 주목해 보아야 될 기업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엔지캥 생명과학, 나이백과 같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나이백은 최근에 매우 좋은 흐름 보이다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드팩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소비자 쪽에서는 이마트, 휠라홀딩스, 한세실업, LG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을 가져가 봐야 될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과 네페스를 꼭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 2,678억 원, 영업이익 786억 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진 개선이 특히 올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를 넘어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가동률도 100% 유지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앞으로 주요 제품의 매출 구성이 변하지 않고 꾸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가속화와 영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둔화된 상태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 쪽에서 DB하이텍은 비메모리 전공정의 밸류 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으로 꼭 주목해보자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 규모나 속도가 점진적이라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주가 모멘텀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실적의 가시성이 이제부터 주목받을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최근에 좀 기어가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매우 좋아지는 흐름으로 시가총액 3조를 기록해도 무색할 만큼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상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밟아나가면서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첨단 패키징 수요는 역행하지 않는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회사의 본업보다 네페스 아크와 네페스 라웨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는데요. 네페스는 반도체 공정 소재용 케미칼과 후공정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와 팬아웃 패키징, 2차전지용 리드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다이나믹한 변화를 거치면서 2019년 4월에는 네페스 아크가 물적 분할이 되기도 하였고요. 작년 2월에는 네페스 라웨가 물적 분할되어 반도체 후공정의 팬아웃 패키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주가에는 자회사 네페스 아크의 가동률이나 네페스 라웨의 생산량 확대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2분기에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한파와 베트남 인도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3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서 PMIC의 기술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가 PMIC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메모리 칩 중에서 모뎀 칩이나 RF 칩과는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의 경우 PMIC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해왔다는 부분에서 펜하우스로 불리는 첨단 패키징 시장에서 이미 5년 전부터 매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 고객사로부터 영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테스트 업종의 주도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황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 4,097억 원, 영업이익은 180억 원으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현대차는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요인이 자동차 부분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금융 부분 쪽에서 미국 신차 판매 증가와 함께 중고차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네시스 판매 증가와 투싼 등 해외 신차 효과가 확대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종산업 업체들과 협업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시 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진다는 부분으로 밸류에이션 확장 측면에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이미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도매 판매 증가와 글로벌 내 신차 판매 비중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볼륨 차종인 스포티지와 함께 EV6 출시에 따른 신차 출시 지속 등이 실적 개선세를 더할 것이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AI 쪽으로 포스코 ICT와 라온피플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포스코 ICT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억 원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는 2,645억 원으로 조금 고평가를 받는 것으로는 인지가 되고 있지만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가상세계와 증강현실, VR, AR 쪽에서 메타버스 AI 솔루션으로 방위 산업용과 관련된 쪽으로 엮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객체 인식용 AI 알고리즘 등 가상세계와 증강현실을 융합한 메타버스 핵심 솔루션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는 부분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AI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골프 센서와 같은 AI 쪽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따라서 AI 머신 비전의 솔루션 적용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번 방위사업청과에 함께 또 메타버스 핵심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기업 바로 노바렉스인데요. 1년 정도 이상의 차트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결국 실적과 공장, 증설과 또 연관이 돼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 ODM, OEM 전문기업으로서 시장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서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성 질환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다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캐파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은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9,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쉬어가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시면 항암제 벡토서팁이 병용 췌장암 치료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신속 심사 과정을 밟을 수 있고 판매 승인 시 7년간 독점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시 한번 9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적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개선세가 계속 전망되고 있다는 컨센서스 상회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큰 폭의 개선세가 예측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개선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10만 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현재 건설 중인 사공장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사공장 수주의 역량을 많이 몰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수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리포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최근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의 외국인 소진율 7.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 지켜보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 성장이 양호한 편이고 R&D 파이프라인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 증가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반기부터 약제 보험 급여가 중지 해제되면서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는 부분에 또 예측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HDA-C6 저해제 임상 모두 순항 중이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면역 조절 T세포 기능을 강화한 면역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 기전에 관련된 이런 플랫폼이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는 부분에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희귀 유전 질환과 관련된 임상 속에서도 또 이상 진입 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발성 폐섬유화증 적응증으로 해외 임상 이상 진입이 예상되며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도 임상 확대 예정이 된다는 부분 같이 한번 종근당을 18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 기업 12개사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 나이백, 아이진, 마크로젠과 바이오니아, 네이처셀과 서린바이오, 차바이오텍과 비피도, 한국 BNC와 바이오리더스까지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 후보 물질 쪽에서 국내 특허 취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RNA에도 활용 가능한 전달 플랫폼이라는 쪽에서 최근에 mRNA 백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매우 고점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4만원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5만원대를 찍고 쉬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마트와 또 한세실업과 같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조금은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가 22만원까지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2만원대에서 특별히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잠시 더 눌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자회사 아쿠아시네트의 호실적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골프 성수기로 골프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와 미국 법인의 경우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매출 회복세는 뚜렷한데요. 4월에 신규 출시된 퍼포먼스 신발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BTS 광고 프로모션 효과와 하반기부터 휠라 브랜드의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인지에 대한 한번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는 아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이런 신규 성장 동력 쪽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1년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68,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2분기 대비 33.7% 증가하면서 15조 3,05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MC는 중단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매출액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사업부는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도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영업이익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MC사업부 철수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H&A의 안정적 성장으로 영업이익 2.6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C사업부 철수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작년 4분기에 주목했던 기업들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요. DB 하이텍과 네페스, LG전자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노바렉스와 같이 실적과 또 증설이 더해지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증설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